자, 일단 한글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용지 설정하는 것부터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지 설정하려면 F7번 또는 쪽의 편집 용지를 누르시면 되세요. 쪽의 편집 용지 또는 F7번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한글에서는 F7이 편집 용지거든요. 근데 안 눌렸다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 놓으려고 해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쪽에 편집 용지로 가면 돼요. 자, 일단 A4 용지 세로 방향이고 위쪽부터 체크를 할 건데, 저는 더블 클릭하고 10, 그 다음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이건 시험에서의 용지 설정이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워두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쵸? 설정. 그 다음에 1점 하고 엔터는 한 4번 정도. 2점. 그 다음 Alt, Shift, 엔터. 3점. 4점. Alt, Shift, 엔터. 이렇게 해서 일단 3장을 만듭니다. 1번, 2번 하고 Alt Shift Enter. Alt Shift Enter가 뭐냐면 이렇게 단락을 다음 단락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역 나누기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2번 다음에 해요? 그쵸. 2번 하고 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한 3, 4번 치고 그 다음 Alt Shift Enter. 3번, 4번 하고 4번에서 5번 넘어갈 때 Alt Shift Enter. 그러니까 장을 넘길 때마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일에서 저장하기. 저희 이거 여러 번 했어요. 이제쯤 슬슬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장소는 어디다 저장한다고요? 문서에 ITQ. 파일 이름은 그냥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지만 아직 저희 수험번호는 없기 때문에 오늘 날짜 빼기 이름 적을 거예요. 2021 1220 빼기 이름. 뭐였죠? 오늘 날짜 오늘 빼기 날짜에다가? 이름으로 적으세요. 제일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각형이 어떤 거죠? 지금 주황색 사각형이 제일 밑바탕에 깔려있죠? 그래서 주황색부터 그리는 거예요. 입력의 사각형 그려요. 대충 그린 거예요. 사이즈 몰라도 됩니다. 현재는. 그 다음 P 너비랑 높이를 설정하는데요. 너비가 지금 여기 따라서 보면은 크기가 130에 100으로 돼 있죠. 그래서 너비는 130, 높이는 100으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크기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 선에서 가장자리가 둥글려져 있죠? 그러니까 둥근 모양. 그 다음 채우기의 면색을 주황색 설정.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설정하셨다면 이제 위쪽에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물론 여기 주황색은 지금 제가 주황색을 설정했지만 시험에서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색깔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위쪽에 있는 글상자 같은 경우는 색깔이 아예 정해져 있죠. 연색을 파랑으로 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 글상자는 파란색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자, 글상자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입력에 여기 글상자 있죠. 가로 글상자를 대충 길게 그려요. 그 다음에 바로 적을게요. 커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저는 컨트롤 A를 눌러서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는데 드래그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자원의 종류라는 글씨는 글꼴을 궁서, 안 보이면 모든 글꼴 가셔서 궁서 고르세요. 25포인트 흰색, 그 다음에 진하게 주래요. 진하게. 그 다음 정렬을 가운데 정렬해라. 그럼 글씨가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흰색 바탕에 흰색 글씨니까. 자, 여기 이제 테두리를 따다.
기본에서 너비를 80에 덱탭 15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서는 선은 그냥 사각형이고 채우기를 보시면 면색을 파란색을 줘라 라고 했죠? 설정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부터 먼저 해보세요. 밑에 동그라미가 먼저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동그라미부터 그릴 거예요. 자, 타원을 그려주시고 P 크기는 15에 10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너비를 15에 높이를 10 크기 고정해 주시고 채우기에 가서 면색을 임의로 채우라고 합니다. 색깔 저는 빨강으로 설정할게요. 자, 그 다음 위쪽에 직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사각형을 끌어서 그리시고 P 크기는 13에 12이므로 너비를 13 높이를 12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각형 가해가 굴려져 있죠. 그래서 선에 가서 둥근 모양 해서 설정해 주시면 약간 이렇게 굴려진 형태의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글씨를 적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예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해서 여기다 가 적으세요. 범위 잡고 얘는 크기가 도둠의 18포인트 가운데 정렬 그래서 도둠의 18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를 내가 먼저 썼어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원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고 원을 그렸을 때 당연히 원이 나중에 그린 거니까 앞으로 오죠. 그죠? 원 색깔 일단 바꿔볼게요. 보기 편하게 일단은 15에 10이고 채우기에 면색을 빨간색 이렇게 설정했어요. 근데 얘를 뒤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는 이제 여기 도형 서식이 맨 앞으로 맨 뒤로 이 부분을 좀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 이 도형을 한 단계 뒤로 보낼 거면 맨 뒤로 해서 뒤로를 눌러서 보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선택해서 맨 앞으로 하려면 요걸 선택해서 맨 앞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한 단계 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당황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잘못해서 또 앞으로 보내고 그거를 또 당황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맞아. 그러니까 일단 보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좀 꼼꼼하게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게 뭔지 밑에서부터 쌓아서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낫고요. 만약에 내가 순서를 바꿔 그렸다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제일 앞에 와야 되는 도형을 선택해서 맨 앞으로를 눌러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이런 좀 상황에 대해서 문제없이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일단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글자 적는 게 안 돼요? 글자를 도형에다가 적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건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하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주말 동안에 재밌게 잘 놀다가 오신 것 같아. 연습 좀 하셔요. 들어 잘 모르겠더라고. 봐도. 에이. 자, 해주시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자, 글 상자를 만들 거니까 입력에서 첫 번째는 요 가로 글 상자를 길게 그려주세요. 좀 길게 그리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 지표수. 저는 컨트롤 A로 범위를 잡았는데 꼭 그렇게 안 하고 드래그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블록 지정하면 이렇게 사전이 뜨더라고요. 그쵸?
네오 버전부터 아마 고르는 것 같아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글씨는 도둠의 18포인트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도둠의 18포인트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고 이 테두리 부분을 따다 선으로 가서 종류를 파선,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 설정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도형 3개를 선택할 거예요. 선택을 할 때 다중 선택은 Shift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Shift를 누르면서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3개의 도형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 복사할 도형을 선택하셨다면 이 안에서 여기 상자 말고 이 안에서 컨트롤이 복사예요.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서 Shift도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를 해주세요. 자, 한 번 더. 컨트롤이요? 네, 복사가 컨트롤이고 수직 수평으로 내리는 게 Shift예요. 컨트롤 Shift 드래그. 그러고 글씨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적으시고 나 다의 색깔도 선택해서 요게 채우기예요. 여기다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사각형을 만들 건데 입력에 보시면 사각형이 있어요. 입력의 사각형을 대충 길게 그리고 P. 여기서는 크기가 130에 50을 주랍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너비를 130, 높이를 50으로 맞추시고 크기 고정해 주세요. 그 다음 가해가 굴려져 있는데 완전히 굴려져 있죠? 그래서 선에서 반원을 고르는 거예요. 채우기는 면색을 그냥 파란 계열 색깔 고를게요. 그냥 파란색 말고 그냥 아무 색깔인데 지금 예제에서는 파란 색깔 비슷하게 돼 있어서 파란 계열로 색깔을 그냥 골랐어요. 자, 여기다 이제 그림을 올려야죠. 입력의 그림. 그림의 위치는 라이브러리에 문서 ITQ 폴더에 있습니다. ITQ 폴더 안에 픽처. 저는 여기 픽처로 들어와서 여기서 ABC 주식회사를 선택하고 넣기를 해요. 그런 후에 끌어서 그리면 뒤로 들어가요. 이렇게 될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P. 너비는 얘가 45에 높이는 40. 크기 고정하고요. 얘를 글맵시랑 그림은 반드시 본문과에 매칠 3번째 걸 주기로 했죠. 3번째. 그 다음 그림의 효과는 회색조 설정. 자, 이거 글맵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입력의 글맵시 내용은 기후와 육지의 엔터, 지형 변화, 명향이라고 적고 글꼴은 궁서, 기억 궁서. 그 다음 글맵시 모양은 갈매기형 수장 설정. 그럼 딴 데 이렇게 가요. 얘를 P. 너비는 얘가 45에 45. 크기 고정. 본문과의 배치는 그림하고 글맵시는 반드시 3번째 거. 그 다음 글꼴이 색깔 보니까 빨간색이죠. 글맵시에서 색깔은 채우기의 면색이에요. 빨간색 설정하고 배치.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1-92페이지에 보시면은 부채꼴 모양이 있습니다. 물론 93페이지에도 보이네요. 자, 부채꼴 모양은 입력의 도형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보면 호라는 게 있어요. 이 호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양옆에 선이 기본적으로가 없어요. 호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일단 너비 높이는 예를 들어서 뭐 18포인트에 18포인트다. 아이고. 크기 고정했고, 자, 그 다음 선에 가보면 호가 있고 부채꼴 있고 활 모양이 있는데, 부채꼴은 여기 선이 이렇게 메꿔져 있는 형태가 부채꼴이고요. 이렇게 얘를 활 모양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활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예제에선 부채꼴만 있지만 활 모양도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 아, 이게 호에서 만드는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네, 작업할 때 좀 편하게 작업하시겠죠. 다른 거는 특별하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만드시면서 제가 질문사항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원에다가 1, 2, 3을 넣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입력에서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에는 바로 글을 적을 수가 없죠. 자, 일단 크기랑 높이를 좀 설정을 할 건데 이 타원은 12에 12로 돼 있고요. 글씨를 적을 때는 이 타원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하시면 커서가 생기는 거예요. 1은 여기서는 대문자 I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모양이 현재 다르죠? 자, 얘가 굴림의 18포인트니까 굴림의 18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넣으면 돼요. 그럼 복사했을 때 얘는 이제 I자 2개가 되겠고, 그쵸? 그 다음 복사했을 때 얘는 뭐 I자 3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대문자 I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네, 1-94페이지에 우리가 다음에 이제 진행할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줄 제목 부분을 보시면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10일간의 축제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그거 혹시 요 다음 장에다가 한번 적어 주실래요? 어차피 오작업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한 5분 정도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는지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바꿈으로 탈진하는 10일간의 축제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제 화면이 어떤 상태냐면 위에 지금 보시면 여기 수자원의 종류가 있어요. 저번에 이제 탈춤축제 적었던 내용이었고 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1-90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제가 요게 이제 1-90페이지에 적었었던 내용이죠. 기후와 육지의 지형 변화 영향이라고 돼 있는 이 글맵시 옆에 따라가서 보면은 하이퍼링크라고 해서 뭐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예를 들어 소중한 물 절약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 제목에 설정된 책갈피로 이동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5번 문제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똑같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제목을 적었을 때 제목 앞에다가 커서를 좀 찍어 주실래요? 자, 하이퍼링크를 하려면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제목 앞에 책갈피가 꽂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탈자 앞에다 커서를 찍었죠. 제목 앞에다 커서를 찍은 상태로 입력에 책갈피를 누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갈피 이름에다가 원래는 여기서 주라는 대로 주는 거죠. 그래서 1-94페이지 보니까 책갈피 이름이 탈춤축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책갈피 이름을 탈춤축제라고 적고 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위에 우리 글맵시라든지 그림 부분에 하이퍼링크 연결하는 걸 연습해 볼 거니까
저는 요 기후와 육지의 지형 변화 영향 요 글맵시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넣어 볼게요. 그럼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글맵시를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를 넣고자 하는 부분에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서 한 4번째, 5번째쯤에 하이퍼링크라고 보이네요. 하이퍼링크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럼 좀 전에 이름 줬었던 책갈피 이름이 보일 거예요. 이걸 누르고 넣기를 하는 게 하이퍼링크예요. 그러면 얘를 딱 누르면 이렇게 그 책갈피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져요. 물론 제가 이거를 과정마다 일일이 하이퍼링크를 만들어서 집어넣기가 좀 애매했어서 원래는 5번 작업하고 한꺼번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